20대와 중도층, 이 표심이 윤석열에게 돌아섰다,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하는 얘기를 가장 핵심 내용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중도층과 20대 다시 윤석열에게 돌아섰다. 중도층과 20대. 중도층 대선 때 차마 이재명은 못 찍겠다. 윤석열도 그렇게 마뜩치 않았는데 차마 이재명은 못 찍겠다라고 중도층들의 표심에 힘입어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큰 표 차이는 아닙니다. 많은 약 5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제 중도층이 이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로 구설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저 반대 세력들이 조기 퇴진 운동, 탄핵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중도층이 잘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런 건 아니네 라고 중도층의 마음을 이렇게 좀 접는 분들이 꽤 있었죠. 제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층, 그리고 특히 20대들의 그런 외면 이런 것들로 상당한 6개월 동안의 큰 시련을 겪었었죠. 그런데 바로 오늘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보면 41.1%로 드디어 6개월 만에 40%를 넘어섰다. 제가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40%를 넘어섰다. 매우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여론조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리얼미터, 매주 여론조사를 하는 리얼미터에서 이 조사를 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얼미터는 사실은 저쪽 친민주당 쪽에 더 가깝습니다. 리얼미터의 대표 이택수라고 하는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이쪽에서 2명, 저쪽에서 2명 이렇게 나올 때는 꼭 이 친민주당 그 패널로 나오는 사람이죠. 리얼미터. 네. 그런데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바로 윤석열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돌파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돌파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아주 유의미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40% 넘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있을 한국갤럽이라든가 그 외에 중간쯤 되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의 발표는 그 이상으로 쭉 수치가 우상향으로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바로 지금 29.3까지 떨어졌죠. 8월 달에는 29.3. 그래서 30% 벽이 깨졌다. 정말 1층 밑에 지하실이 있듯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는데 10월 달에는 32%로 올라왔다가 이제 12월 중순에 가서는 41%로 저렇게 껑충 떴다. 부정적인 평가는 67에서 65로, 65에서 56으로 떨어지는 모습.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긍정은 우상향으로 하고 부정평가는 우하향으로 가는 그런 뚜렷한 변화의 트렌드의 아주 기류, 이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저도 글쎄요. 저는 약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렇게 40%가 넘는 기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도어 스태핑 이제 끝날 무렵에 더 이상 큰 언론의 변화가 있지 않는 도어 스태핑은 당분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후에 11월 말쯤부터 이런 기류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한 2, 3주 뒤에 40%가 돌파한다는 그런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야 여러분들보다 더 이렇게 이슈라든가 뉴스를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이 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예견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연말을 지나지 않아서 내년으로 가지 않고 올 12월 달에 저런 40% 돌파라든가 이런 게 연이어서 나왔다는 것은 윤 정부가 내년에 정책을 펼 때 상당한 자신감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20대의 윤석열 지지층이 사실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 조사도 그렇고 이번 조사도 그렇고 20대의 표심이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게 호의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번 조사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20대와 중간층에 계신 중도층 이 표심이 윤석열에게 돌아섰다,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하는 얘기를 가장 핵심 내용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게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죠. 취임식을 5월 10일 날 했는데, 문제는 5월 9일까지가 임기였고요. 바로 취임 후에 한 1주, 2주는 이른바 이벤트 효과로 쭉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를 않았고 정체를 해드렸죠. 정체를 하고 바로 5월 하순부터는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는 참 제 마음도 불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래도 연말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민노총 불법 파업, 화물연대 민노총의 불법 파업과는 절대 타협은 없다. 엄정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 파업을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윤석열다운 문재인의 차별화 이 선언이 상당 부분 주요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케어, 이른바 의료보험에 문재인이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그야말로 재정이 고갈이 돼도 좋다라고 하는 MRI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문케어를 폐기를 하겠다. 왜? 재정 부담이 되는 그런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 이런 이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연결되는 것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천명 선언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으로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삼성, 현대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만 합니다. 아예 여론조사를 삼성, 현대, 대기업에 맡기자 이런 말씀이 새로운 또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 선거 때 무릎 수술하고 목발 짚고 갔네요. 애국심으로 박오기 님이 무릎 수술하고 목발을 짚고 투표를 하러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 되는 건 준예산으로 가서 일단 이제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바로 법이 직행이 되니까요. 1월부터 준예산으로, 준예산이라는 얘기는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온다. 일단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래서 이제 준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 예산으로 일단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 맞습니다. 김승윤 예산, 말씀이. 연세가 있으신 분은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우리 최재영님, 윤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신 조남 같은데요. 이준석 분탕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원효님, 또 심은지님, 길거리 지지율은 70%입니다. 네. 길거리 지지율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보통 이런 여론조사 언론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심은지님, 길거리 지지율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네. 20대가 지지하는 건 연금 개혁도 탄력을 받겠네요. 도희님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 중도층과 20대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섰다. 우호적으로 돌아섰답니다.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네.